화려한 궁궐, 금실로 수놓인 비단옷, 그리고 모두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위엄. 조선의 왕비라는 자리는 분명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찬란하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들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순간들 넘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왕비들의 비밀스러운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두꺼운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조선 왕비들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력의 정점에서 사치를 누리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비극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궁중비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강하게 자극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왕비가 되는 순간부터 그녀의 가장 큰 의무는 바로 후사 생산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의 대를 굳건히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였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마른 입술을 깨물던 왕비의 얼굴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초조함과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 얼굴은 과연 최고 권력의 상징이라 불리던 왕비의 모습이었을까요? 왕비가 오랫동안 후사를 낳지 못하면 궁궐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비마마와 대신들의 서늘한 시선이 왕비에게 향하고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왕비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후궁을 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숨막히게 조여오죠. 궁궐은 차가운 정적과 함께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왕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왕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 못할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향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비참함은 물론 후궁이 아들을 낳아 입궁하는 화려한 행렬을 쓸쓸한 뒷모습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곱씹었을 겁니다. 불임이라는 사회적 시선은 왕비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궁중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곳조차 없었던 왕비들은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술적인 의례나 민간요법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아들을 낳아 왕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 한 여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압박과 고통 속에서 왕비의 삶은 과연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뒤에 감춰진 고독과 절망, 그것이 바로 조선 왕비들이 마주해야 했던 첫 번째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조선 왕비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끔찍한 진실이 후사 생산의 지옥이었다면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정치적 경랑 속에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이었을 겁니다.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왕비의 자리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가문의 정치적 기반이자 왕권 다툼의 핵심에 놓여 있었기에 왕비는 스스로 아무런 욕심이 없었을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거대한 권력 투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했죠.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왕비의 친정 가문이 득세하여 지나친 세도를 부리다 왕권을 위협하는 영린을 범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반대 세력의 끊임없는 견제와 숙청의 표적이 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비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감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거나 혹은 모든 잘못의 대가를 홀로 치러야 하는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왕비들이 이러한 정치적 암투 속에서 비참하고도 억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친정 가문이 역모에 휘말려 풍비박산나고 그 모든 비극적인 여파가 고스란히 왕비에게 들이닥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화려한 금실로 섬세하게 수놓인 비단옷 대신 차가운 옥사에서 폐위의 교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왕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처참하게 처형당하고요.
자신 또한 왕비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변방으로 유배되거나 심지어는 사사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왕의 마음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왕비는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작은 돛단배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장 섬뜩하고 잔혹한 순간은 바로 왕명에 따라 사약을 들고 왕비의 처소로 향하는 내관들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엄숙하고도 무거운 그 발걸음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왕비의 삶을 덮쳤을 테죠. 그 순간 왕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삶에 대한 깊은 미련,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잔인한 권력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이 뒤섞였을 겁니다. 한 여인의 삶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이토록 무참하고 잔혹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왕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뒤에 숨겨진 이런 공포와 비극은 조선 왕비들이 감내해야 했던 두 번째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왕비의 삶을 옥죄었던 비극이 비단 정치적인 칼날과 독이 든 사약뿐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궁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 속에서 어떤 왕비들은 육체와 정신을 좀먹는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며 고독하게 쓰러져 가야만 했습니다. 최고 지위의 상징인 왕비의 자리는 때로 가장 외롭고 쓸쓸한 병상으로 변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을 안겨주죠. 궁궐 생활은 그 자체로 극심한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끊임없는 견제,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 그리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정치적 상황은 왕비들의 정신을 병들게 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날들이 허다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내면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으로 서서히 골마갔을지도 모릅니다. 병마의 고통 또한 왕비들을 덮쳤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허약은 왕비들을 침상에 묶어두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쇠약해진 얼굴로 병상에 누워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왕이나 대비마마 앞에서조차 환한 미소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춰야만 했겠죠. 어이들은 온갖 처방을 내리고 용하다는 명의들을 불러 모았지만 왕비의 병세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채 피어나기도 전에 병든 가지 위에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많은 왕비들이 병고에 시달리다 결국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왕비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했을까요? 주변에는 수많은 궁녀와 나인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해도 결국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고통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숙명과 같았죠. 이처럼 병마와 지독한 고독 속에서 체념과 비극을 맞이했던 왕비들의 삶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 번째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반려자이자 국모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지만 때로는 그저 왕실의 존속을 위한 도구 혹은 남성 중심 질서의 소유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왕비의 자리는 개인적인 사랑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실의 대를 잇고 흔들림 없는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었죠. 왕의 총애를 잃는다는 것은 왕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국모의 자리에 있다 해도 왕의 마음이 떠나면 그녀의 존재는 궁궐 안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왕비의 처소에는 적막함만이 감돌고 왕의 발걸음은 총애하는 후궁의 처소로 향했을 테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왕이 승하한 후에는 어떠했을까요?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비마마의 모습은 위엄이 넘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고독과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자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엄격하고도
무거운 대비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의무의 굴레에 갇힌 듯한 비극적인 기분이었겠죠. 심지어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부터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궁궐로 들어와야 했죠. 그들은 왕의 여인이자 국모가 되기 위해 혹독한 교육을 받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국모라는 거대한 역할에 갇혀버린 채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왕비의 화려한 의복이나 위험 있는 가마는 어쩌면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거대한 족쇄를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왕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왕비들의 삶은 조선 왕비들이 마주해야 했던 네 번째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네, 왕의 여인이지만 사실은 왕실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왕비들의 삶은 그 자체로 처절한 드라마였죠. 이처럼 왕비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오직 왕실의 대를 잇고 남성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국모라는 거대한 역할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으니까요. 만약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면 어땠을까요? 화려한 궁궐의 한켠에 익힌 채 그저 차가운 돌담 아래 홀로 앉아 긴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비의 처소는 밝은 햇살조차 비추지 않는 듯 쓸쓸함만이 가득했겠죠.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고독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물은 오직 스스로만이 닦아낼 수 있는 궁궐의 비밀스러운 슬픔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인 왕이 승하한 후에는 대비마마라는 또 다른 무거운 직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렴청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왕실의 안녕과 어린 왕을 보필해야 하는 지독한 의무였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느낄 새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꿈이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엄격한 삶이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거대한 의무의 굴레에 갇힌 듯한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린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부터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앳된 소녀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궁궐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와야 했죠. 그들은 왕의 여인이자 미래의 국모가 되기 위해 혹독한 교육을 받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국모라는 거대한 역할에 갇혀버린 채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왕비가 입었던 화려한 비단 의복이나 그들을 태웠던 위험 있는 가마는 어쩌면 그녀의 개인적인 삶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거대한 족쇄를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선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고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의 왕비들이 마주해야 했던 비극적인 진실들은 단지 몇몇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지옥 같은 압박 속에서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던 왕비들, 혹은 정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비들, 그리고 화려한 궁궐 안에서 병마와 고독에 시달리며 내면의 아픔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왕비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왕비라는 이름 아래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공통의 고통이자 희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함의 극치였던 궁궐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감옥이었고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왕비의 자리가 곧 가장 큰 족쇄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그들의 고통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여성들의 지위와 사회적 압박을 되돌아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고정관념이나 차별, 혹은 보이지 않는 압박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화려한 기록 속에 가려진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아픔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